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종아 기자, 주말에 또 어떤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기습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댈 곳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들, 그리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와 추종자들과 일부 보수 세력이거든요. 아마 지금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일부 극우나 보수 세력에게 좀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애국 시민을 호소하는 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 안에 갇혀서 좀 농성전에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서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뭐 온라인에서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저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했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이 태도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국 혼란, 오히려 전국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그리고 계엄군에 대한 트라우마 얘기를 또 짚고 가고 싶은데요. 오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55호 경비단 얘기를 했었고, 경비단에 관련돼 가지고 뭐 합참 얘기가 또 틀리고 경호처 얘기가 틀리고, 근데 그 계엄군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포가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법 위에 또 있는 한 사람이 또 있고, 그 한 사람이 군이든 경찰이든 다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것도 군인이랑 경찰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이 군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자꾸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냐라고 했지만 그런 증언이 실제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걸 오히려 또 증빙하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 보면 이제 안에서 관자 앞에서 어떤 상황이 안에서 벌어졌는지 그냥 대치하고 있다라고만 저희가 미뤄 짐작을 했는데, 나왔던 보도에 의하면 수방사 군 병력과 약간 충돌이 있었다. 심하진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냥 서서 대치하다가 안전 문제 때문에 물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미뤄 짐작이 가능한 건데, 그런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사는 대통령 직할 부대로 전시 작전권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부대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우려도 좀 더 커지는 거고요. 과연 수방사 병력이 저렇게 인용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또 의문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공수처는 분명히 그 예의를 지키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추가가 됐던 게, 경찰력을 동원을 하더라도 경비에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비에만 쓰였고, 근데 상대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모든 이런 초법적인 행위를 뿐만 아니라 또 군이라든가 경찰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생각하기가 저 지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좀 걱정스럽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 오늘은 1, 2차 어떤 저지선을 쉽게,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뚫었다면 오히려 내일은 좀 더 병력이 보강된다거나 해서 이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막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지금이 말 그대로 국정 공백 사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국가기관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근본적 요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오늘 3시부터 1박 2일로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를 연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주말 동안에도 이 진보와 보수, 상식과 비상식, 민주와 반민주, 이런 대결이 정말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혼란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다는 비난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좀 행동들을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포집행 저지 안전 우려로 인해서 1시 반쯤에 체포집행이 중지가 됐고요.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공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공수처에서 오후에 정확한 시간은 적시하지 않았는데 백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오전부터 진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도 특히 오늘 체포영장이 왜 집행이 중지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들이 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어떻게 저지를 했는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에서 체증을 다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해서 오늘 심의 유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명 정도가 먼저 내려왔고, 지금 이제 직접 투입됐던 체포 인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경찰과 공수처 관계 지금 대거 일단 물리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로 인한 안전 우려 때문에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얘기했고요. 5시간 한 반 정도 대치를 양측이 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집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 또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 갈등이 더 주말에 깊어지고 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만약에 초등학생한테도 경호법이 위냐, 헌법이 위냐라고 하면은 아마 초등학생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거를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고, 오늘 경호법하고 헌법이 대치한 상황을 아마 이 모든 국민들이 눈앞에서 본 부분인데요. 헌법 12조 3항에서는 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맞춰서 경호법이 움직이는 건데,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냥 농단했다고까지밖에는 볼 수는 없는데요. 경호법으로는 헌법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오늘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윤종환 기자, 네네. 수월하게 체포가 집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네네. 생각보다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가장 우려했던 요인이 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이 경호처 인력들의 버티기가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오늘 체포 절차가 중지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단된 상황인데 또 언제 재개될지 이런 것들은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법을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현재 책임 있는 최고 통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스탯을 확실히. 예, 해야 그런데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잘해보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책임있게 이 적법하게 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확실하게, 이 박종준 처장에게 확실히 지시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다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김대희 기자, 네.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2차 체포 시도가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 그 1, 2, 3, 4 뭐 프로세스라고 봤을 때 1, 2, 3까지가 생략이 되고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이제 물론 오늘 백브리핑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다시 처음부터 일지. 네.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무슨 이 법 집행이 장난이냐라는 생각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이름을 까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하루는 주인공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경호구역 설치를 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박종준 처장입니다. 박종준 처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그 경호 구역을 설치를 할 때 1차, 2차 그 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바리케이트라든가 군부대 부분은 경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명분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관저 앞은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박 처장이 아마 이거를 진두지휘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그 경호구역 자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나중에 공수처가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체포 집행 실패가 향후에 또 어떤 후폭풍이 일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수처가 판단을 할지, 또 대통령실이 어떻게 경호처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 인종학 기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예상을 해 보시죠. 앞으로 이 상황이 김대희 기자 말씀대로 처음부터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 상황 종료된 시점에서 또 다른 고민들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법적 검토를 충분히 더 하겠죠.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장 박종주 처장이 경호법을 들고 나오니 이 경호법으로 이 적법한 체포영장 이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이런 또 법적 판단을 더 구할 수 있고요. 또 최성목 권한대행이나 이제 이 원활하지 못한 이 법칙행위 관련해서 좀 더 상위 최고 이 지시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윤종화 기자, 김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O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드리면 OBS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